나중에입니다. 2019년 1월 2일 수요일 매수매도 약화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시장 종합부터 보면 오늘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선에 다 왔죠. 연저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을 일단은 생각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고요. 오늘 같은 날은 실질적으로 오른 종목들은 이제 수소차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이 많이 올랐고요. 일단 새해 첫날부터 전체적인 수급 자체는 약간은 마이너스 쪽으로다가 많이 기차익 순매수가 들어왔고, 차익으로는 일단 플러스가 많이 나오긴 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나오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일단 그 현물 같은 경우도 지금 개인들이 전부 다 매수 쪽으로 갔고,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는 전부 매도로 다 돌아섰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가 1110원대까지도 갔었거든요. 1110원대까지 갔었는데 원달러 환율이 일단 급등을 하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리고 달러 선물 매수하면서 외국인 수급이 조금 많이 빠져나가는 현상을 봐서 일단은 이제 미증시의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증시가 일단 올랐었기 때문에 조금 올라서 시작한 거는 맞는데, 국내 지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좀 휴일도 많았고 좀 쉬는 바람에 외국인이랑 기관 같은 경우 이 달러 환율 때문에 좀 많이 내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역시나도 안전자산인 금은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금은 하나 정도는 포트에 넣어놓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거죠. 어차피 작년이랑 비해서 뭐 특별히 한 해가 바뀌었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냥 차트상에서 기술적인 부분만 조금 변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장 끝나고 나서도 미 선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좀 많이 빠졌죠. 그 미 장 같은 경우도 한 번 정도 이제 그 해가 바뀌었기 때문에 연저점 항상 매년 그랬습니다. 이거는 매년 그랬기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이 연 차트를 확인해 보시면 매년 항상 꼬리를 달고 올라가요. 올라가더라도 이거를 항상 견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내릴지를 몰라요. 그래서 그 주식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가 저점을 잡으려고는 하는데 그 저점을 잡는 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찍어 내릴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렇게 장 끝나고 조금 8시가 넘어서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대차를 과연 당연히 감소했어야 되는데 혹시나 늘어났을까봐 이 시간까지 일단은 기다린 겁니다. 뭐 야간 지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 국내 야간 지수 같은 경우 이제 미증시를 더 봐야겠지만 야간 지수 같은 경우 많이 빠지지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살짝 아래서 시작할 가능성은 있지만 뭐 크게 미증시가 오늘 뭐 폭락을 하지 않는 한 많이 빠져서 시작하진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은 내일 장을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시간까지 기다린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제 장 마감을 했는데 대차가 감소했는지, 일단 당연히 감소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주가가 빠졌는데 이게 늘어났다. 상당히 안 좋죠. 그리고 제가 60조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요. 60조 아래로다가 대차 물량이 많이 감소를 했기 때문에 얼추 이제 저점을 형성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는 있습니다. 근데 저점에 이렇게 주가가 내리면서 대차가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건데, 이렇게 빠질 때 더 빼기 위해서 더 내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뺀다 그래서 오르지는 않는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일단은 올랐을 때, 주가가 올랐을 때 이렇게 감소를 하면 좋아요. 주가가 올랐을 때 감소를 하면 좋은데, 주가가 빠졌을 때는 당연히 빠져야 되는 거고, 주가가 빠졌는데 오른 것도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횡보하는 구간에서의 이 대차 감소가 가장 중요한데, 지금은 횡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빠져야 되는 게 빠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이제 더 이상의 저항대는 여기밖에 없어요. 이제 이 라인까지밖에는 저항이 없죠. 이 라인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서 연저점 테스트를 하루 내려갈 거면 이 아래쪽 구간에서는 수급에 따라서 매수가 될 수도 있고, 이제 더 이상 여기서는 가능성이 없는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상으로 수급은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좋다고 볼 수는 더더욱 없고요. 왜냐하면 오늘 같은 날 개인 매수가 상당히 많았었기 때문에, 개인 매수가 좀 많았죠. 개인 매수가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더 빠질 자리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개인들이 전부 다 매수했죠.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면 일단 옵션이 마감을 합니다. 옵션이 마감을 하는데, 일단은 옵션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기관이랑 외국인이랑 뭐 특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별한 포지션을 취하고 있지는 않고
보면은 양매수하거나 이런 옵션을 포지션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지션 자체로서는 뭐 이번 옵션에서는 큰 등락의 폭은 있지 않을 거라는 예상이 들고요. 일단은 어느 정도 고압권 내에서 마감을 하지 않을까. 하지만 옵션 뭐 마감일 정도에는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뭐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뭐 그냥 지나간다 그래도 다음 주 목요일에는 옵션 마감일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금 주의해서 매수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큰 뭐 흐름 자체에서는 예상했던 부분의 흐름이 나와서 그렇게 의아한 흐름은 아니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한번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좀 어디까지 빠질까? 일단 이제 그게 가장 큰 의문점으로 남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오늘 사실 매수를 하면서 오늘은 거래를 좀 많이 했죠. 제가 다른 날보다는 거래를 많이 했는데 일단 신규 매수했던 뭐 휠라코리아나 ENF 테크놀로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월로에서 이번 달에 많이 올라갈 종목. 하지만 요거는 이제 손절까지 생각하고 들어간 종목이기 때문에 사실상 제가 요거 매수를 지금 처음에 시가로 다 잡았죠. 두 개 다. 두 개 다 시가로 잡았던 거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제 검색식으로 해서 잡은 거예요. 검색식에 보면은 여기 노란색 자막으로 지나가는 거에 보면은 지금은 1월 2일 게 아직 안 나왔는데 1월 2일 거에 관심 종목 ENF 테크놀로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해가지고 제가 적어놨습니다. 일단은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는 시가로 다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요거는 이번 달에 가던가 요 아래 하얀색 이제 여기다가 넣어놨어요. 제가 하얀색에다가 제일 마지막 부분에다가 넣어놨는데 2019년 1월 해서 이달의 종목해서 휠라코리아라고 넣어놨습니다. 휠라코리아라고 넣어놨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일정 시점이 넘어가서 더 빠진다 그러면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했던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뭐 오늘 제가 예상했던 거는 시가로 잡기는 했지만 59,900원까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51,900원 안 내려와서 제가 추가 매수를 51,200원에 여기서 추가 매수를 잡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쨌거나 지금 오늘은 두 개 신규 매수 잡았던 종목들은 둘 다 마이너스로다가 마감을 했네요. 저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지난달에 좀 이제 이번 달이 마감일 것 같기도 하고 이번 달에 아마도 끝낼 거라고 생각하는 종목들을 갖다가 일단 매도를 시작을 했는데 장원테크 같은 경우는 상한가는 안 칠 것 같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또 안 팔긴 애매하고 그리고 물량도 이제 좀 분할 매도를 해놔서 남아있는 물량 얼마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장중에 16,350원에 전량 매도로 다 해서 마감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분할 매도 했습니다. 분할 매도해서 일단은 오늘 고가네요. 오늘 종가면서 오늘 고가에 매도를 일단 해놓고 이것도 조금 더 지켜보면서 매도를 할 생각이고요. 일단은 뭐 화이부지하고 지금 올라가는 것들이 이 수소차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 올라가는데 얘네들이 이제 통신 네트워크 장비 쪽이기 때문에 다산 네트워크스나 삼지전자 같은 경우는 뭐 조금 더 가더라도 일단은 저는 매도를 생각을 하고선 일단은 대응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SKC 코롱 PI SKC코롱PI는 오늘 추가 매수를 했습니다. 제가 요거는 예전에 매수를 해놨다가 좀 마이너스가 많이 돼 있어서 오늘 정도에 잡는 게 딱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여기서 일단은 매수를 하고 요거는 이제 올라갈 거를 기대하면서 잡은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는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매수한 라인보다는 종가는 조금 더 올라와서 마감을 해서 일단은 뭐 잘못 잡았다는 생각이 들진 않고요. 일단은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지금 테스트 삼아서 잡아본 것도 있습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테스트 잡아서 잡아본 것도 있고 평월딩스 같은 경우 수소차 관련돼 있어서 일단은 고점에서 매도 고점 나오는 것들은 대부분 고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제가 조금씩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수소차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한 달 동안 너무 많이 올라서 지난달에 이번 달에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번 달이면 거의 마감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을 많이 축소를 하고 있고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소량만 남겨놓고 가져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남저장 같은 경우도 왜 안 바뀌냐? 이것도 제가 지난달에 매수를 했던 건데 일단은 조금 올라와서 일부 매도를 해서 마감을 한 건 아니고 분할 매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산 네트워크스 같은 경우 종가 부근에서 한 번 더
고점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매도했고, 그리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배당도 받았는데 수익까지 더 주길래 이것도 조금 더 매도를 했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이제 고점 돌파를 해서 한국전력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는 가능성은 있지만,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가는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고점이 나오면 고점에서 매도를 해줘야 되더라고요. 보면은 매도를 안 해주면은 나중에 또 내려갈 때는 얘네들도 천천히 계속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매도를 해서 최대한 그 비중을 조금 축소해 놓는 방향으로다가 일단은 저는 자리를 잡고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달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이제 전체적인 섹터로 봤을 때는 지금 선박 관련 이제 종목들 많이 올랐고요. 그리고 수소차, 그리고 5G, 그리고 통신장비, 뭐 무선기술 이런 것 쪽으로다가 많이 해서 올라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요번 달만 오른 게 아니고 지난달에도 또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서 조금 팔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뭐 지금 시작이 아니고 이제는 좀 팔아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달 같은 경우에 많이 올라온 종목, 오늘 뭐 풍국주정이라든지 뭐 이런 종목들 보면은 지난달 아마 월봉으로다가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거예요. 월봉으로다가 보시면 거의 뭐 5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50%에서 100%까지 막 이렇게 올라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오는 경우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일단 횡보나 조정일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이번 달에는 올라와 주는 대로 조금씩 매도를 하는 방법이 이게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종목들을 또 찾고 있는 거죠. 새로운 종목들을 찾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잡았던 뭐 이렇게 수소차 말고도 뭐 전기차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아니면은 일단은 제가 잡았던 반도체들이 너무 많이 빠져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면 조금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여서 일단은 개인적인 생각으로 매수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매수를 하는 거고, 사실 뭐 휠라코리아 같은 경우는 월봉상으로 보면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번 달이 아마도 올라가면 마지막으로 올라가는 게 아닐까라 싶어서 잡은 거라서, 요거 같은 경우는 뭐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잡은 건 아닙니다. 일단 길게 가져갈 생각으로 잡은 건 아니고, 더 많이 빠져서 예상했던 부분보다 빠지면 손절까지 생각하고 일단은 매수를 잡은 거고요. 가면은 이번 달에 좀 크게 가지 않을까 싶어서 매수를 했던 거고, ENF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 중에 잡을 게 뭐가 있을까 싶어갖고 잡았던 거고, SKC 코롱 PI 같은 경우도 많이 빠져있는데 이것도 이제 어차피 5G가 나온다고 하면 이제 폴더블 폰이라든지 이렇게 PCB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가능성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일단은 매수를 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매수를 잡을 때 아무리 요 검색식에서 매수를 하기는 해요. 제 검색식에서 매수를 하긴 하는데 검색식에 안 나오는 종목들도 꾸준히 지켜보면서 매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반등 확인 구간에서 인버스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인버스가 나와서 이거 또 더 내려가겠구나라는 싶은 생각은 들었어요. 요게 일단은 마이너스로 다 끝나야 되는데 그냥 플러스로 다 양봉 마감해서 여기서 반등 확인 구간에서 이렇게 마감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갈 수도 있더라고요. 항상 보면은. 그리고 엘컴텐 같은 경우 금 관련주죠. 제가 금에 관련돼서는 일단은 뭐 선물하시는 분들은 이제 금을 조금 섹터에 넣어보는 것도 상방 쪽으로 다 잡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했었고, 이렇게 종목으로다가 있는 거는 이렇게 금 관련주에서 엘컴텍 같은 종목이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5G, 5G 관련이고 반도체, 일단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종목들에 보면 이런 거 있는데,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사실 모르겠어요. 일단은 많이 올라갈지는 모르겠는데 조금 올라가면서 이제는 매도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현재 상승 추세를 가지고 가는 종목들에 보면은 뭐 이런 바이로메드 같은 종목, 일단은 이 제약 바이오 쪽은 그래도 아직은 죽진 않았어요. 이렇게 꿈틀꿈틀해서 계속 올라오는 종목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5G 관련된 종목들 뭐 삼지전자라든지 뭐 대한광통신 이런 것도 올라오고 있고, 네페스 반도체 관련주 올라오고 있고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매도해야 될 종목들 같은 경우 그러면서도 이렇게 나오죠. 통신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오는 종목들은 매도를 하는 방향으로다가 이렇게 잡아가는 거고요. 일단은 매수해야 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매도해야 될 시점이기도 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제 매도를 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고점 돌파하는 종목들 장원테크, 뭐 다산네트워크스 이렇게 해서 5G 관련 종목들이 아마 이번 달에는 조금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근데 올라가는데 거기가 마지막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항상. 그래서 저는
매도로다가 대응을 하는 거고, 나중에 잡더라도 내려올 때 다시 잡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수소차 관련해서도 일단은 지금 고점을 돌파하고 있는데 얼추 이제 다 오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 겁니다. 요거는 뭐 이번 주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이 가는 달이 또 어떻게 보면 가장 팔아야 될 때이기도 맞기 때문에, 많이 가는 경우에는 또 얘네들이 상당히 많이 가기 때문에 그거는 뭐 제가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형성을 하고선 이게 돌아선다 그랬을 때는 이제 올라갔던 종목들이 내려오고 아래 바닥을 깔고 있는 종목들, 이제 슬슬 지금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을 갖다가 보고 있으면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이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을 많이 매수를 하고는 있어요. 얘네들이 항상 뭐 매수는 많이 하는 이 종목이 항상 매매를 많이 하는 종목이긴 한데, 어쨌든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반도체라든지 이렇게 전기전자 쪽으로다가 매수를 들어오고 있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일단은 지수가 반등할 때는 이 테마 종목들은 이제 죽을 테고,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올 가능성.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그쪽으로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 비중이 많이 실려 있다 보니까 작년에 마지막 부분에 제가 샀던 종목들이 많이 빠졌죠. 삼성전기라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빠지는 바람에 저 같은 경우도 부득이하게 또 작년을 마이너스로다가 마감을 했는데, 이제 이 종목들의 비중이 실려 있다 보니까 이것들이 올라오면 저는 이제 수익이 커질 수가 있을 거고요. 안 올라오면 저 같은 경우 또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로 가면서 이런 이제 급등주라든지 테마주를 갖다가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도 이제 이런 종목들로다가 분산을 해서 조금씩 이 종목이 올라가면 좋은 거고, 비중 자체는 어쨌든 그쪽으로 다 우량주 쪽으로 다 실려 있다 보니까 배당을 받으면 배당은 많이 받을 거예요. 아마도 배당주 쪽으로다가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배당은 많이 받겠지만, 일단은 그런 종목들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일단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뭐 매수하는 건 참고하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제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걸 갖다가 이렇게 그냥 가감 없이 다 올려놓습니다. 올려놓기 때문에 제가 맞는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주식하시는 분들, 저도 일지를 쓴다고 생각을 하고선 이렇게 올려놓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 생각과 다르면 여러분들은 다르게 매매하시면 됩니다. 일단 제 생각대로 그냥 매도를 했던 거고,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 5G하고 수소차 관련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이제 수익으로다가 이제 많이 저도 이제 수익 실현을 하고는 있습니다. 수익 실현을 하고 있는데 메인 종목 비중이 큰 게 안 올라오다 보니까 조금은 아직은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지난달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직은 저점 테스트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점을 더 찍을 수 있다라는 거 분명히 알고 계시고선 이제 시황 상황을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